개장 전 주목해볼 이슈를 집중 조명해본다. 이슈 레이더 시간.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중국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펙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업데이트부터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중국의 10월 이 생산과 소비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은 건데요. 10월 중국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7.6% 뛰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7.0%였으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꽤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월의 산업 생산도요. 역시 전년 대비 4.6% 증가로 4.4% 수준이었던 시장의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겠습니다. 중국 소비가 괜찮으면은 유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유가는 중국 수요 둔화 우려 속에 또 하락을 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중국의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면 원론적으로는 수요가 글로벌리 확대되는 거니까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유가는 상승 압력이 있다는 건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유가가 떨어졌느냐? 이럴 때는 이런 지표를 좀 상쇄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세입니다. 이 중국 자체의 이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도 사실은 물음표가 남아 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세가 지난주에도 예상을 뛰어넘어서 1,400만 배럴 가까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재고가 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유가로서는. 그런데 이번에도 예상보다 더 많이 남아서 한 주 사이에 360만 배럴 또 원유가 증가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늘어난 건데 시장 예상치는 180만 배럴을 증가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두 배 넘게 재고가 남아 돈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아까 김조한 특파원이 얘기했던 미국의 소매 판매 7개월 만에 역성장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0.3% 정도였는데 실제 데이터는 마이너스 0.1%로 전월 대비 집계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발 유가 상승 재료를 어느 정도 상쇄보다 조금 더 많이 깎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소매 판매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소비 지표를 우리는 확인을 한 건데 산업 생산도 늘어났잖아요. 네. 중국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는 확실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확실하게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항상 약간 조심해야 조심스럽게,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세계 경제에 좋은 숫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앞으로 계속 잘 나와야 되는 건데 결국 계속 잘 나올 것인가 이번에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지표인가 라고 하면 약간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냐면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좋은 거는 그냥 괜찮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산이란 거는 결국 이 선행 지표거든요. 네. 앞으로 고용이라든가 소득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잖아요. 실업률 부분도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이 아니죠. 중국의 소매 판매가 앞으로도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물음표가 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냐면요. 네네. 10월 소비가 늘어난 건 이 시즈널리티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황금 연휴가 생각보다 좀 길었고 이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비 할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 특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11월에도 전년 대비로든 전월비로든 좋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는 상황. 이걸 봐야겠고 또 하나 앞으로의 생산의 성장성을 가늠할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이 고정 자산 투자라고 합니다. 공장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중기적으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게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예상보다 줄었고 또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투자도요. 부동산 누적 투자액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대비 9.3% 줄어들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확실히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신호는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지표를 확인해 보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 관련 상황도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보도왔는데 네. 40분 전에 정상회담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2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 이제 이 대통령과 이 중국의 주석이 포함된 회의 이후에 실무그룹 회의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직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 직전까지 나온 얘기들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포함해가지고 사티아 나델리 MSFT 마이크로소프트 CEO라든가 대런우주 엑슨모빌 CEO들 다 만찬을 했었거든요. 비공개 만찬인데 이게 중국 국가주석이 약간 지금 문제들이 있는 중국이 약간 나쁘게 보고 있는 이 회사들의 얘기들을 직접 듣는 거기 때문에 와,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자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조금 기업 측면에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이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월가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갈등 완화의 방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매우 높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중국과 디커플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정상회담 직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이 양측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이 중요한데 바이든은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경쟁이지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관계는 순조로웠던 적은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역시 갈등과 대결은 중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생각할 게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인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티베트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이 싫어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 감섭을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중국의 이 시 주석이 리스펙트, 존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을 모두 발언에 함께 남긴 거예요. 이거 정치적으로 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발언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분위기는 좋지만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어떤 얼어붙었던 관계가 극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신인규 기자가 또 성대모사를 잘하시는데 중간에 시진핑 주석의 성대모사를 하는 줄 알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빵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뉴욕 증시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서학개미라고 불리고 또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또 중학개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학개미 개인 투자자 중에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라든지 투자 동향은 좀 어떻게 감지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중국 관련한 소식들이 대체로 좋게 나오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모처럼 웃을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부는 뭐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예측을 했던 것처럼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투자 동향이요. 11월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넉 달 만에 순매수 전환을 한 겁니다. 올 초만 해도 1억 달러가 넘었던 중국 주식 월간 매수액도 이 점점 뭐 9월에 1,0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한 4천만 달러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요. 이게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지난달 23일에 저점 기록했었습니다. 2,939.29였을 겁니다. 그때 연중 적점이었을 건데 직전에 보니까 3,000선 넘어갔습니다. 3,050선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는데 중국의 증시가 저점에 도달했다는 판단과 함께 이 경제 회복 기대감을 들어가고 있는 유입 투자 심리가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중국 증시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보죠. 밤사이에 테슬라가 또 급등했거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주분들은 과연 2차 전지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까 좀 기대해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소식으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옹진그룹이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EQ셀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EQ셀이라는 기업은 원래 2차 전지 기업은 아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이 GE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여기가 2차 전지 패키징 자동화 사업도 하는데 EQ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 G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GE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예. GE를 인수하면 굉장히 큰 뉴스니까요. 예. 예, EQ셀은 또 어떤 회사냐 보면은 이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EID, 이트론, 이화전기공업 이 부분들이 좀 익숙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화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화그룹 계열사군요.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조금 많이 겪었었습니다. 네. 자, 그럼 EQ셀이란 기업 현재 거래 중지된 상태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이 재무 문제로 2020년 3월에 감사 의견 거절이 한번 떴었고요. 재무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의미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이나 이 경영진들이 횡령 배임 회의가 뜨면서 이 회사가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분 인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계속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고 네. 최대 주주가 지분 인수로 바뀌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아마 풀리는 수순일 텐데 거래 정지일 기준에 EQ셀 시가총액이 1,06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원래 2만 원, 3만 원 가던 회사였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이 정도라는 거는 이 인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싼 매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나오는 얘기는요. 웅진그룹이 EQ셀의 최대 주주인 이화전기 등의 지분을 한꺼번에 다 매수해서 전체 지분이 대주주 지분이 86.65% 정도 됩니다. 이거 다 손바뀜을 하는 시나리오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2차 전지는 단연 성장성이 있는 섹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최근 나오는 이야기로는 판가 하락이라든지 전기차 수요 둔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기업 웅진이 이 기업을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인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Q셀은 웅진뿐만 아니라 뭐 휴마시스라든지 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탐낼 만한 매물들이긴 했습니다.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시점이 사이클의 저점에 있다면 다시 올라갈 거 생각하면 쌀 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에 EQ셀 인수권으로 주목하는 거는 웅진그룹이 결국 2차 전지 시장 진출하는 거 아니냐. 결국 여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그룹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웅진그룹이 제조업을 해봤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웅진케미칼, 웅진에너지 뭐 이런 것들 해봤던 기업이라서 투자 심리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진그룹 주가가 어제 그렇고 시외에서 좀 많이 뛰었었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또 주가가 꿈틀 움직였었던 웅진그룹 소식, 또 2차 전지 뭐 제조 공정 장비 기업 EQ셀을 인수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온 만큼 오늘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네. 그 한마디만 조금 더 드리면 네. 웅진그룹이요 인수에 오히려 흔들리면 어떠지?라는 부정적인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웅진으로서는 다시 꺼내기 싫은 일일 수가 있는데 이 웅진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파산한 회사예요. 이 태양광 파산을 했습니까? 예, 파산했습니다. 이 매각이 잘 안 됐었고 결국 청산 절차 밟았는데 이 회사가 태양광 인곳을 생산했고 웅진에너지가 뭐 OCI라든지 이 태양광 당시에 굉장히 잘 될 것 같을 때 들어갔다가 중국의 이 저가 공세로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이번에 만약에 웅진그룹이 완전히 실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이 신성장에 대한 꿈을 완전히 살릴 수 있을지도 한편으로는 기대 반 걱정 반인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웅진그룹이네요. 웅진그룹의 2차 전지 관련 기업 인수 소식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SCI 지수 편출입 종목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어디가 편입됐고 어디가 편출됐습니까? 편입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갔습니다. 금양 들어갔고요. 포스코 DX 들어갔고요. SK텔레콤도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됐군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좀 낮아진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선에 들어갔고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 넷마블은 제외될 거라고 봤었거든요. 제외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10월 30일 그러니까 이 지수 편입 출입 이 기준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지스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 넷마블은 살아남았는데 BGF 리테일 떨어졌고요. 페노션은 당초 관측대로 편출이 됐습니다. 지수 종목 제외가 됐고 카카오 게임즈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번에 지수에서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상 외의 행보를 보인 곳은 넷마블이네요. 편출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던 넷마블까지 짚어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 실제 MSCI 편입과 편출 시점이 궁금한데 언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MSCI 반기 리뷰 이후에 실제로 구성 종목의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시점은 30일 장마감 이후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2월 1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은 아마 1,500억 원 정도의 각사별로 1,500억 원에서 뭐 1,000억 원 중반대의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이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동안의 편입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증권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여쭤보면 거의 다 똑같이 세 종목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그동안의 편입 종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 말하면 알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주가가 오히려 더 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호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주가 되돌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증권가에서는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 제외된 종목들은 자금이 패시브 자금 얼마나 빠져나갈까 보면 보통은 500억 원에서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공매도 금지 전면 금지 조치 실행 이후 MSCI 제외 종목, 그러니까 MSCI에서 제외된 종목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에서는 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라든가 뭐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어쨌든 간에 숏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해칭 전략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한데 그러면 다른 자금들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결국 숏으로 빠져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선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매도 압력이 이 종목들에 대한 매도 압력이 과거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나, 덜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이슈 덕분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덕분에 지수 편출 종목들의 하방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MSCI 편입 편출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 확인이 됐는지 또 실제 지수에 언제 제외가 되고 언제 편입이 되는지 시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